한국 기업은 불량 발생했다고 사람을 막 때린다며. 그러니까 인도로부터 쫓겨나는 거 아니겠어? 여기 미국 명문대에서 한 중국인 유학생이 던진 한마디에 강의실 전체가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못한 채 나라 잃은 표정을 짓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말을 했는지 지금 바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카비타예요. 저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국제관계를 공부하는 20살 학생이에요. 국제관계는 나라, 경제, 문화가 어떻게 서로 얽혀 있는지를 배우는 학문인데 그 복잡한 관계들이 저에게는 매우 흥미로워요.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가족의 사업과 제 미래가 이런 얽힘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조차 못했어요. 저는 인도에서 편안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회사를 처음부터 손수 세우신 분이었죠. 아버지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얼마나 어려웠는지 자주 이야기해 주셨어요. 고객과 파트너를 찾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그런데 모든 게 바뀐 건 아버지가 한국의 대기업 삼성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였어요. 그 파트너십 덕분에 아버지의 사업은 번창할 수 있었죠. 회사가 살아남을까 걱정하던 시절에서 이제는 안정적이고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어렸을 때 저는 아버지의 일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에게 삼성은 그저 저녁 식사 시간에 가끔 들리거나 TV에서 보이는 이름일 뿐이었어요. 아버지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회사라는 건 알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몰랐죠. 저는 제 공부에 더 집중했고 국제 외교 분야에서 일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제가 열정을 가진 것은 나라와 문화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해하는 것이었고 우리 가족의 사업이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죠. 하지만 그 모든 게 어느 날 바뀌었어요. 스탠포드에서의 한 수업에서 시작되었죠.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고 우리는 세계 경제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한국이 어떻게 전쟁으로 황폐해진 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국가 중 하나로 성장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에 관심은 있었지만 감정적으로는 별로 연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 동급생인 타오가 내뱉은 발언이 제 마음에 불을 지폈죠. 한국은 그냥 마케팅을 잘해서 성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타오가 말했어요. 진짜 혁신은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베낀 거죠. 특히 중국에서. 순간 교실은 조용해졌어요. 제 가슴은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우리 아버지의 회사는 삼성과 오랫동안 긴밀하게 협력해왔고 저는 그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하는지 직접 봤거든요. 손을 번쩍 들고 저도 모르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삼성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인도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제가 직접 봤어요. 그들은 마케팅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혁신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들의 품질 기준은 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기술과 사람들에게 투자를 많이 해요. 타오는 놀란 듯 저를 쳐다봤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의 발전이 강력한 기술 혁신과 전략적 외교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덧붙이셨어요. 교수님은 화면에 데이터를 보여주며 한국이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기술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증명해 주셨죠. 저는 아버지의 회사가 그 반도체와 관련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타오가 또 한마디를 던졌어요. 이번에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럼 삼성은 인도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야? 거기서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그런 거지. 저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사실일까? 아버지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교실 안의 시선들이 모두 저에게 쏠리는 것 같았어요. 교수님이 재빨리 개입하셨어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대기업에 항상 노동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삼성의 인도 진출은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경제 성장에 기여했어요. 그들이 떠난다면 그 손실은 막대할 겁니다. 수업이 끝났지만 제 머릿속은 계속 혼란스러웠어요. 아버지의 회사가 삼성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우리 가족의 성공이 이 파트너십에 얼마나 얽혀 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그 대화가 계속 맴돌았고 아버지의 세계에서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지 궁금했어요. 기숙사로 돌아오자마자 노트북을 켜고 조사를 시작했어요. 한국의 역사, 전쟁 후 가난에서 벗어나 어떻게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는지 읽었어요. 그리고 삼성의 성장 과정과 그들이 어떻게 전자와 반도체 분야에서 리더가 되었는지 배웠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가족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 회사에 대해 제가 얼마나 몰랐는지를 깨달았어요. 저는 아버지의 사업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저 인도에 있는 회사가 아니었어요. 글로벌 무역과 기술의 거대한 네트워크의 일부였어요. 삼성과 아버지의 파트너십은 단순히 사업적인 관계가 아니라 신뢰 혁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며칠 후,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평소에는 제 공부나 가족 이야기를 나누곤 했지만, 이번에는 사업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아버지에게 어떻게 그렇게 큰 회사와 강력한 관계를 맺게 되었는지 물었어요. 아버지는 제 관심에 놀랐지만 기꺼이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쉽지 않았지,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우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 우리는 인도의 작은 회사일 뿐이었거든. 하지만 그들에게 우리가 품질과 신뢰,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줬지. 그게 그들이 우리를 존중하는 이유였어. 그 덕분에 우리 관계가 이렇게 강하게 유지된 거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마음속에서 딱 맞아떨어졌어요. 이건 단순히 사업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나라와 문화,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이었어요. 아버지는 자신의 방식으로 그 다리를 놓았고 이제 저도 그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제 미래에 대해 생각했어요. 처음으로 제가 공부하고 있는 국제관계가 우리 가족의 유산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깨달았어요. 제가 배운 것을 바탕으로 아버지가 시작한 일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우리 가족의 사업을 더 글로벌하고 더 연결된 새로운 시대로 이끌 사람이 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제 저는 세상에 맞설 준비가 되었고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아 외교와 사업이 함께 작동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 나갈 준비가 되었어요. 그날 오후 수업에 들어갔을 때 평소처럼 교실 안의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이번 수업은 국제경제학 중간쯤 되는 강의였지만 오늘 주제는 특히 저한테 흥미로웠어요. 바로 한국이 세계 경제 강국으로 떠오른 과정에 대한 것이었거든요. 저는 사실 별 기대 없이 교과서를 읽고 예습도 마치고 그냥 기본적인 걸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리에 앉아 노트를 펼치면서 이 수업이 끝날 때쯤엔 뭔가 더 개인적인 이야기가 될 거라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교수님은 한국의 역사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전쟁으로 피폐해진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대국으로 변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죠. 이런 이야기는 전에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오늘은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아버지와 아버지의 사업, 그리고 그 사업이 삼성과의 파트너십 덕분에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생각하게 됐거든요. 아버지가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을 수없이 봤어요. 공급업체와 협력하고 공장 노동자들을 관리하고 계약을 협상하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성공이 이 한국 회사 하나에 얼마나 많이 의존했는지를 그때까지는 실감하지 못했었죠.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제 생각은 흐트러졌어요. 지루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호기심 때문이었죠. 우리 가족이 이 외국 나라의 성공과 이렇게나 연결되어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했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뭔가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트를 필기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수업을 위한 필기라기보다는 제 생각을 정리하기 위한 거였죠. 강의가 중반쯤 됐을 때 교수님이 한국의 전략에 대해 학생들에게 의견을 물으셨어요. 몇몇 학생들이 손을 들고 평범한 답변을 했어요. 경제계획, 정부 투자, 민간 기업의 협력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맨 앞에 자주 앉는 중국인 교환학생 타오가 손을 들었어요. 한국의 성장은 혁신 때문이 아니에요. 타오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부 마케팅 덕분이에요. 다른 나라,
주로 중국에서 아이디어를 베껴다가 더 잘 포장하는 거죠. 예를 들어 삼성은 기술을 훔치고 브랜드 이미지로만 팔아먹는 거예요. 그들은 진짜 리더가 아니에요. 순간 교실 안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저도 모르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타오의 말이 너무 거슬렸어요. 단순히 삼성을 존경해서가 아니라 저한테는 이 문제가 개인적으로 다가왔거든요. 아버지의 사업이 이 회사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그런 말을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요. 손이 저절로 들렸어요. 너무 빨리 들었나 싶었죠. 교수님이 저를 보며 발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예상보다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 회사는 수년 동안 삼성과 함께 일해왔어요. 그들이 얼마나 신중하고 품질과 혁신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직접 봤어요. 그들은 그냥 남의 것을 베끼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들어내요. 그들이 리더인 이유는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거예요. 얼굴이 붉어지는 게 느껴졌지만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삼성은 단순히 물건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기술과 사람에게 투자해요. 최고를 요구하는 이유는 그들이 최고를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들이 베끼는 회사였다면 지금의 위치에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타오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너는 내 가족이 삼성과 일하기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가 말했어요. 넌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어. 책상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고 목소리를 차분히 유지하려 애썼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가까이서 봤어요. 이건 편견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의 문제예요. 타오가 더 말하기 전에 교수님이 개입하셨어요. 교수님은 스크린에 차트를 띄우며 세계 기술에 대한 한국의 기여, 특히 반도체와 전자제품 분야에서의 성과를 보여주셨어요. 지금은 데이터에 집중하죠. 교수님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카비타가 맞아요. 삼성의 글로벌 기술 산업에서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수치가 이를 뒷받침하죠. 한국은 수년 동안 기술 발전의 최전선에 있었고 삼성은 그 중심에 있었어요. 제 심장은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수업에서 그렇게 크게 목소리를 낸 적이 별로 없었는데 타오의 말은 뭔가 제 안의 감정을 건드렸어요. 아버지의 사업이 단순한 부업이 아니란 걸 알았어요. 이건 더 큰 무언가의 일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야 그걸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은 강의를 계속하셨지만 저는 더 이상 집중하지 못했어요. 제 머릿속은 너무 복잡했어요. 제가 방금 한 말, 그리고 그 말에서부터 제가 깨닫기 시작한 것들이 서로 뒤엉켰어요. 우리 가족의 사업이 삼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건 항상 알고 있었지만 그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진심으로는 이해하지 못했었죠. 수업이 끝나고 가방을 천천히 싸면서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타오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지만 저는 그가 틀렸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단순히 기분이 상해서가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의 유산, 제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던 그 진실을 마주한 것이었죠. 그날 밤, 다른 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깊은 연구에 빠졌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 전략적 동맹, 그리고 삼성 같은 기업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기사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어요. 한국이 교육과 혁신, 글로벌 파트너십에 얼마나 많은 집중을 하는지도 알게 되었죠. 아버지가 왜 그 파트너십을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성실함과 장기적인 비전을 공유하는 회사와 함께하려고 했던 거예요. 역사와 데이터를 하나하나 읽어나가면서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딱 맞아떨어졌어요. 저는 단순히 한국을 배우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제 미래를 배우고 있었어요. 이건 아버지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제 이야기이기도 했죠. 다음 날 아침,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인도는 아직 이른 시간이었지만 기다릴 수 없었어요. 아빠, 제가 말했어요. 아빠가 하시는 일에 대해 더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사업에 대해서도, 삼성에 대해서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도요. 제가 그동안 잘못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지만 아버지가 대답하셨을 때 그 목소리에서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내가 그 말을 하길 기다리고 있었단다.
아버지가 단순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더 큰 여정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책임감이 무서웠고 이 모든 것이 제 미래에 어떤 의미가 될지 겁이 났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보다 더 큰 부분이 흥분됐어요. 이건 제 유산이기도 했고 이제 제가 그 유산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였어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멍한 상태로 캠퍼스를 걸었어요. 한국의 영향력과 삼성의 세계 경제에서의 역할에 대한 토론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아버지 회사가 삼성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건 오랫동안 알고 있었지만 그 관계의 규모나 더 넓은 의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대로 이해한 적이 없었어요. 이제야 더 큰 세상에 발을 들여놓은 기분이었죠. 기숙사로 걸어가면서 교수님이 하신 말씀과 타오와의 뜨거운 논쟁을 계속 되새겼어요. 한국은 단순히 큰 회사가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역경을 딛고 일어나 글로벌 리더가 된 나라였어요. 그 성공은 혁신, 노력, 그리고 전략적인 외교에 기반을 두고 있었죠. 그리고 제 가족의 미래가 그 이야기와 얽혀 있다는 걸 깨달으니 정말로 비현실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방에 도착하자마자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수업 시간에 벌어진 논쟁 때문에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더 많은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한국의 기술 발전을 검색창에 입력하고 읽기 시작했어요. 여러 기사와 보고서를 훑어보고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을 설명하는 몇 가지 영상도 봤어요. 삼성이 1938년에 작은 무역회사로 시작해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술 기업 중 하나로 성장했는지에 대해 읽었죠. 배우면 배울수록 제가 얼마나 몰랐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삼성은 단순한 브랜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회복력의 상징이었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들은 스스로를 일으켜 세웠어요. 마치 제 아버지가 자신의 회사를 세운 것처럼요. 하지만 아버지의 회사가 중소기업이라면 삼성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었어요. 그들의 품질에 대한 집착, 혁신에 대한 집중, 그리고 다른 회사들과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은 아버지가 저에게 항상 강조하셨던 가치와 일치했어요. 계속해서 읽다 보니 한국에 대한 흥미가 점점 더 커졌어요. 전쟁과 정치적 격변, 경제 위기를 겪었으면서도 그들은 매번 더 강해졌죠. 그들은 관계를 맺는 방식에서 전략적이었고 그들의 기업 역시 그런 결단력을 반영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제 이 모든 것이 저에게 얼마나 개인적인 문제인지 깨달았어요. 단순히 멀리 떨어진 어떤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제 가족의 생계의 기반에 관한 이야기였죠. 아버지께서 회사를 처음부터 세우셨지만 그 회사가 진정으로 번창하게 된 것은 삼성과의 파트너십 덕분이었어요. 만약 그 관계가 없었다면 아버지 회사는 살아남았을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했어요. 저는 의자에 기대어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고 회사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항상 존경해왔지만 그분이 헤쳐나가고 있는 세상의 복잡함에 대해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단순히 회사를 운영하는 게 아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 중 하나와의 관계를 관리하고 계셨고 그로 인해 한 나라 전체의 경제 성공과도 연결된 상황이었죠. 처음으로 저는 사업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동안은 늘 무관심했죠. 저는 제 열정이 국제관계와 외교에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이 두 세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사업은 단순히 숫자와 수익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문화와 나라를 연결하는 능력이 필요했어요. 저는 아버지와 빨리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목소리에서 피곤함이 느껴졌죠. 아버지는 항상 바쁘셨어요. 끊임없이 출장 중이시거나 고객과 미팅 중이셨지만 매주 저와의 전화 시간만큼은 꼭 챙기셨어요. 보통은 제 학업이나 가족 이야기를 나누곤 했지만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빠, 삼성에 대해 물어보고 싶어요. 제 목소리는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아버지는 잠시 멈추셨어요. 평소와 다른 주제라 약간 놀라셨겠죠. 뭘 알고 싶은데? 라고 물으셨어요. 아빠 회사가 삼성이랑 관계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는 제대로 이해한 적이 없었어요. 오늘 수업에서 한국의 경제 강국으로서의 부상에 대해 배웠어요. 그걸 들으니 궁금해졌어요. 어떻게 그런 큰 회사와 강력한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깊게 한숨을 쉬셨지만 그 안에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단다. 카비타. 내가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 회사는 정말 작았어. 그때도 삼성은 이미 강력한 기업이었어. 그들은 매우 까다로웠고 제품 하나하나가 그들의 기준을 충족해야 했지. 그들은 품질에 타협하지 않았어. 하지만 신뢰를 얻으면 그들은 아주 충실한 파트너가 돼. 저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였어요. 아버지가 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버지는 계속해서 밤을 새우고 가족 행사를 놓치고 삼성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한 압박감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겨내셨죠. 왜 이 이야기를 더 일찍 해주지 않으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아버지는 부드럽게 웃으셨어요. 내가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 넌 늘 내 길을 가려고 했잖아. 내가 사업 세계에 끌려가게 하고 싶지 않았어.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저는 항상 아버지의 일을 어느 정도 거리두고 있었고 제 학업과 목표에만 집중했어요. 하지만 이제야 아버지 이야기에 더 많은 것이 담겨 있음을 깨달았어요. 저는 더 많이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말했어요. 아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계는 어떻게 맺고 전략은 어떻게 짜는지 알고 싶어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어요. 마침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을 때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내가 그 말을 해주길 기다리고 있었단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새로운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했어요. 아버지의 유산은 단순히 사업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연결, 파트너십, 그리고 나라들 간의 공유된 미래에 관한 것이었죠. 저는 제 자신의 발자취를 남기려면 그 유산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도망칠 수는 없었죠. 처음으로 저는 전체 그림을 보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시작이라는 걸 알았죠. 그날 수업에서 뜨거웠던 토론이 끝난 후 저는 계속해서 한국이 제3, 가족의 사업, 그리고 어쩌면 제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게 됐어요. 기숙사 방에 앉아 학생들의 말소리와 바깥의 차소리가 들리는데도 제 머릿속은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마치 제 세상의 퍼즐 조각들이 갑자기 서로 맞물리기 시작한 것 같았죠. 시간은 늦었지만 피곤하지 않았어요. 노트북을 켜고 한국의 역사를 더 읽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전쟁의 참화를 딛고 일어나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였어요. 그들의 교육에 대한 집중, 혁신, 그리고 깊이 뿌리 박힌 끈기 문화에 대해 읽었죠. 모든 것이 이제 더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제가 아버지가 왜 삼성에 그렇게 큰 존경을 보냈는지, 그리고 그와의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점점 더 이해하게 됐어요. 저는 항상 아버지를 존경해왔지만 그날 밤 그 존경심이 더 깊어졌어요. 아버지는 단순히 회사를 세운 것이 아니었어요. 복잡한 글로벌 네트워크 속에서 길을 찾아낸 것이었죠. 아버지는 인도와 한국, 우리 가족과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 중 하나 사이에 다리를 놓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가치에 관한 것이었죠. 정직, 충성심, 그리고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 아버지는 항상 저에게 이것이 삼성이 아버지의 회사를 파트너로 선택한 이유라고 말했어요. 그때 문득 제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의 사업과 거리를 두는 것이 제 미래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던 게 어쩌면 틀렸던 걸까요? 어쩌면 저는 더 큰 무언가와 저를 연결해주는 바로 그 핵심을 외면해온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는 자주 통화하곤 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단순히 사업이 아니라 아버지가 삼성과 쌓아온 관계, 그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그리고 내린 결정들에 대해 알고 싶었죠. 이번에는 단순히 딸로서 전화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해하고 싶은 사람으로서 전화한 거였죠. 아빠,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전화를 받으신 아버지께 물었어요. 물론이지, 카비타. 무슨 일이니? 언제나처럼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요즘 사업에 대해 많이 생각해봤어요. 삼성과 한국에 대해 더 배우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모르는 게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빠가 이 모든 걸 어떻게 세우셨는지 알고 싶어요. 배우고 싶어요. 잠시 전화기 너머에서 침묵이 이어졌어요. 제가 뭔가 잘못 말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배우고 싶다고. 아버지는 부드럽지만 자부심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다시 물으셨어요. 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그동안 회사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건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아빠가 삼성 같은 회사와 그렇게 강한 관계를 어떻게 구축하셨는지 알고 싶어요. 제 미래에 대해 결정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게 더 많다고 생각해요. 아버지는 가볍게 웃으셨어요. 마치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할 때 내는 그 작은 웃음소리였죠. 내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카비타. 내가 배우고 싶다는 말이 정말 고맙구나. 하지만 이건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란다. 내가 이 관계를 구축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 삼성 같은 회사와 일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만큼 보람이 있었단다. 얼마나 걸리든 배울 준비가 됐어요. 저는 결심에 차서 대답했어요. 아빠가 아는 것을 알고 싶어요. 사업 세계뿐만 아니라 그 관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유지하는지 이해하고 싶어요. 그날 아침 우리는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버지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회사 초기 시절, 삼성이 주목하게 만들기 위해 겪었던 어려움. 그리고 몇 번이고 거의 모든 걸 잃을 뻔했던 순간들에 대해서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끈기, 노력, 그리고 삼성과 우리 둘 다 소중히 여겼던 가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덕분이었어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아버지가 단순히 사업을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분은 사람들 사이뿐만 아니라 국가와 문화, 그리고 산업 간의 연결을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그것은 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제 제가 이어가야 할 유산이었어요. 통화를 마쳤을 때 저는 전과는 다른 기분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학생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세계에서 벗어나 있던 사람이 아니었죠. 저는 이제 아버지 세대와 저희 세대, 인도와 한국, 전통과 혁신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저를 보기 시작했어요. 가능성들이 눈앞에 펼쳐졌고 그 가능성들은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오히려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질문들로 가득 찼어요. 제가 공부해온 것들, 글로벌 정치와 외교에 대한 제 관심사들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업, 삼성, 아버지의 노력들이 함께 떠올랐어요. 두 세계가 서서히 하나로 융합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제 미래는 단순히 외교나 국제관계에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몰라요. 어쩌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을 결합한 무언가를요. 저는 여러 나라 간의 연결을 돕는 세상을 꿈꿨어요.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과 학교에서 배운 것을 사용해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세상이요. 저는 단순히 사업을 물려받는 딸이 아니라 국경을 넘나들며 사람들과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리더로서의 제 모습을 상상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다는 거죠. 배울 것도 해야 할 것도 아직 많이 남았어요. 하지만 인생 처음으로 저는 준비가 됐다고 느꼈어요. 우리 가족의 유산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제 것으로 만들 준비가 됐어요.